안녕하세요. 디지털 중독 상담 지도사 과정을 맡게 된 김거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중독이라는 것도 결국은 중독의 하나의 일종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첫 강의는 여러분들이 중독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중독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감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요. 지금 시대를 중독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드러난 부분들이 4대 중독 많이 얘기를 하죠. 마약, 알코올, 도박, 게임, 인터넷 이런 4대 중독 얘기를 하지만 그런 4대 중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그 어떤 인간의 본질,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이 무언가에는 집착하고 무언가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대를 중독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중독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어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대가 어떤 온라인 또 사이버 세계의 급격한 발달 속에 있기 때문에요. 이 디지털 중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이 중독 문제들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사의 제목들을 좀 발췌해 본 건데요. 20대 알코올 중독자가 4년 사이에 21% 정도 증가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알코올 중독자 했을 때는 좀 나이가 많고, 그죠? 혼자 살고, 독거노인처럼 알코올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지만은, 실제 기사에 보면은 20대들이 알코올 중독에 많이 의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취업이라든지 경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젊은 층에서도 이런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청소년들의 도박 게임, 이게 그냥 도박이라는 어떤 이미지보다는 하나의 게임의 이미지로 또 이게 이제 그 또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도 이 청소년 현장에 한 번씩 학교에 방문해 보면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의 절반 이상이 이 불법 도박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이고요. 이것도 이제 이 도박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마약보다 더 강한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10대인데도 불구하고 3억이 넘는 금액들을 도박으로 잃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중독에 있는 문제들을 봤을 때 마약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가장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약은 직접적으로 이 약을 투약했을 때 바로 이제 뇌에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사용하더라도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뿐만 아니라 이 도박 같은 경우에 혹은 스마트폰 게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접근성이 높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내 손안에 계속 들고 다녀야 되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디지털 중독의 기반이 되는 것이 스마트폰이 될 건데요. 이 스마트폰의 과의존의 증상들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 조사에 따르면은 제일 그 스마트폰 그 과의존의 위험성이 가장 큰 대상이 사실 중학생입니다. 네. 그만큼 이 청소년들이 특히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중독 포럼에서 나왔던 그 기사인데요.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독 포럼에서 나왔던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국내에 마약, 알코올, 도박, 인터넷 이 4대 중독자의 수가 합산을 해보면 약 600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죠. 굳이 따지면 두 가정당 약 1명 정도가 실제로 중독 문제에 빠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독 문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 명의 중독 문제가 있으면 그 가족까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사회의 문제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시대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 1강 내용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독이라는 그 뜻을 먼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는 어딕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원어가 라틴어 아디케레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자세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오는 데 있어서는 공통적인 어떤 행동의 모습들이 반복이 될 때, 우리는 그 행동에 대한 단어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남녀가 사랑하는 것, 혹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런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꼭 필요했을 겁니다. 그거는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love라는 공통적인 단어가, 뜻의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자, 이 아디케레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나왔냐, 어떻게 시작됐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어디엔가에는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또 어디엔가에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디케레, 중독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뜻에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술이라는 거는 내가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돼야 되겠죠. 내가 주인이고 좋은 분위기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술이 내 주인이 돼 있고 나는 술의 노예가 되어서 술에 계속 끌려가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술 때문에 음주운전도 하게 되고 술을 먹지 못하면 잠을 못 자게 되고 술을 안 먹기 시작하면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도 이제 먹게 되는 것이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뭐 어디에든지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이 됐던 뭐 성적인 부분이 됐던 온라인 도박이 됐던 어느 순간 나라는 주인, 어떤 조절, 통제 이런 걸 잃어버린 채 이제 그 대상에 끌려다니고 노예가 돼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독의 어떤 정의를 보면요. 어떤 특정한 대상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에 걸쳐 과도하게 사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에게도 폐해를 주고 가족이나 사회에게도 폐해를 초래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걸 알고 조절하려고 하지만
통제력을 잃고 반복하게 하는 자기조절 실패 증후군이 바로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딱 보이는 거죠. 그림이 잘 표현을 해줬는데요. 이 중독에 빠지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투명한 실로 묶여져 있어요. 그때는 움직이기만 해도 풀릴 겁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흰색 실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때도 힘을 주면 끊을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빨간색 노끈에 묶여 있습니다. 이때도 여러분들이 뭐 손으로 풀거나 가위를 잘라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밧줄에 묶여 있고요. 나중에는 어떠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세계 정신과에서 이 정신과적인 질병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DSM-5라고 하는데요. 이 DSM-5에서도 이 중독을 정신과적인 장애로 정해 놓았습니다. 특히나 이 용어를 물질 관련, 그러니까 약간 이제 마약이나 술에 포커스를 둔 거죠.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라는 이름으로 이 정신과적 질병으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네. 자, 그래서 크게 나누면 물질 관련된 장애가 있고 비물질 관련된 장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물질 관련된 장애 안에서도 물질 사용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특정한 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고통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부적응이 초래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물질 유도성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물질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부적응적인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물질 의존, 물질 남용, 물질 중독, 물질 금단, 또 물질 약물 유도성 정신 장애. 자, 이런 것들이 물질 유도성 장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 물질 중독이라는 거는 좀 이제 술이나 마약 같은 것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우리가 조금 나누고자 하는 디지털 중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비물질 관련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박, 쇼핑, 인터넷 중독, 성 중독.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미디어가 물질은 아니잖아요.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처럼 그 안에 어떤 화학 물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는 그 행위 과정, 그 행동 과정에 내가 중독이 되어 있는 것이 비물질 관련 장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거죠. 네. 크게 나눴을 때 중독의 분류를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물질 중독, 하나는 행위 중독. 물질 중독이라는 거는 술이나 마약이나 흡연이나 카페인처럼 그 어떤 물질 안에 사실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행위 중독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그 행동 과정 안에서 이 습관화가 생기고 중독성이 생기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사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행위 중독이 바로 디지털 중독이 이 행위 중독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 중독 안에서 우리는 이제 디지털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건데요. 디지털 중독이라는 거는 일상적인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SNS 등에 과도하게 사용하는 병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떼려고 해야 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가 뭐 어떤 직업 생활을 하던 일상 생활을 하던 대인 관계를 하던 이제 이 일상생활의 어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아주 컴퓨터는 필수적인 기기입니다. 예. 이 기기를 유용하게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객이 바뀐 거죠. 일상생활의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곤란할 정도로 여기에 빠져버리는 것이 디지털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높은 편리성과 실용성, 유용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말초적인 오락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폭력적인 부분들, 또 사행적인 부분들, 또 선정적인 부분들. 그래서 우리 어떤 인간의 본능, 말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중독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모든 중독이 포함되는 것이고 디지털 중독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중독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만날 대상자들한테 그 대상자들의 문제를 파악하기도 좋을 것이고요. 또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상력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보상이라는 단어 뭐 너무나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월급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 월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도 하고 음식도 먹고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런 것처럼 어떤 행동이든지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이 또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독의 첫 번째 특성은 이 보상력입니다. 맞아요. 이 보상의 힘이 크면 클수록 내게 오는 어떤 유익이 크면 클수록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학생은 학교에서 학업 성적도 좀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도 잘 못 받고요. 학교 수업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 관계도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에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죠. 근데 집에 왔는데 가족들도 너무 일한다고 바쁘고 해서 이 아이를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롭고 힘들겠죠. 근데 이런 친구가 어느 날 게임을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했는데 총싸움하는 게임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쾌감이 있고 현실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온라인 게임 안에서는 나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최고의 게이머 중에 한 명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엄청난 보상을 받는 거죠. 우리가 뭐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어떤 쾌감을 느낄 때.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서 수치로 따지면 하나, 두 개 느낄 수 있는 그 도파민의 쾌감이 예를 들면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수치의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쾌감이라든지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혹은 돈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보상이 크면 클수록 그 중독 행동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특성은 이 내성이라는 것이죠. 예. 내성이란 단어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체와 심리적인 부분들이 적응이 된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죠. 제가 쉽게 예를 드는 게 이런 겁니다. 예, 술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술을 마셔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소주를. 부모님을 통해서 마셨을 수도 있고, 친구와 마셨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처음에 소주를 마실 때는 한 잔만 마셔도 막 알딸딸한 취기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주량이라고 해서 소주 2병이 되든 3병이 되든 이제 그 정도 양을 드셔야지 알딸딸한 어떤 그런 취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하자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이제 술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내한테 그만큼 적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독 물질이나 행위의 양이 증가하게 되고 횟수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라인 도박을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으로 베팅을 했다가 나중에는 10만 원 단위, 100만 원 단위, 한 번에 1,000만 원 단위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금단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단증은 뭐냐? 이게 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든 멈추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부정적인 증상을 말합니다. 자, 이게 주로 나타나는 것은 심리적인 증상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심리적인 증상은 이런 것이죠. 예, 뭔가 삶에 재미가 없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짜증이나 화가 많아진다든지, 안절부절하지 못한다든지, 심하면 우울해진다든지, 예, 이런 어떤 증상들. 신체적인 증상들도 있죠. 예, 특히나 어떤 술이나 마약 같은 경우에는 멈췄을 때 여러 가지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손이 떨린다든지, 몸에서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그런 어떤 촉감을 느낀다든지, 자, 그런 어떤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예, 어떤 면에서는 중독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조절력이 상실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독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많이 하냐 작게 하느냐 보다는 조절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하는 시간이 조금 많다 하더라도 본인이 멈추고 싶을 때는 멈추고 숙제도 하고 친구랑 놀고 이런 거라면 이거는 중독이 아닙니다. 단지 많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 스스로의 의지로 이 조절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 중독의 가장 큰 특성이죠. 부모님과 약속해서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부모님 없는 사이에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떤 친구들은 밤새도록 조절하지 못하고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와 힘으로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일상생활의 장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디지털 중독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쾌감과 즐거움만 준다면 오히려 우리는 권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홍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개인에게는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신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학업도 소홀해질 거고요. 직업도 소홀해질 거고요.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가족 관계, 또 지인들과의 관계. 자, 그리고 심하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중독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혹은 미디어 중독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 또
그 심각도의 정도도 심각하구나, 좀 덜 심각하구나. 이 사람은 뭐 내성은 좀 큰 것 같은데 금단 증상은 별로 없구나.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림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마약을 투약했을 때의 쾌감, 보상력이죠. 또 술을 마실 때의 편안함, 도박에서 큰 돈을 땄을 때의 경험들, 이런 거고요. 내성의 예시는 이렇습니다. 흡연량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 도박에서 베팅 금액들이 점점점 증가하는 거. 예. 금단증은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부분들, 신체적인 부분들 나눌 수 있고요. 중독의 가장 큰 특징은 조절력 상실,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이 내 삶의 중심이 이 중독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상생활의 장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뭐 직업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폐해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1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중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원어가 아디켈이라고 했죠. 어딘가에 노예가 돼 있다. 사로잡혀 있다. 그런 어떤 중독의 본질적인 의미. 자, 그리고 중독의 분류. 물질 중독이 있고 행위 중독이 있죠. 그 중에 디지털 중독이라는 거는 행위 중독에 분류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디지털 중독. 이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 중독이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중독의 특성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